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출발새 아침도 제가 마스크 끼고 진행합니다. 소리가 조금 다소 불투명하더라도 잘 안 들리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이 어제 약 1시간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얘기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또 어제 또 마스크 끼느라고 또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셨는데 좀 편하게 전화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그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문제가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뤄졌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 어제 재판은 그 해임, 이런 징계 청구 자체의 부당성의 당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요. 예. 직무 정지 처분,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한 게 과연 꼭 필요했느냐.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그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 네. 이 부분이 주로 중점적인 심리 사항입니다. 예. 회복하기 어렵다. 이 회복, 이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계 처분이라고 하면 그 징계 처분을 인한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은 주로 예. 검찰 조직이 동요를 하고 네.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고, 이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네.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 장관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측에서는 이 직무 정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할 때 예.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그런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예. 그렇게 중징계를 할 사람을 직무를 유지시키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위법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예.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그런 대기 발령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예.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징계위원회 결정이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 내일 있을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그 일주일 동안 직무 정지시킨다고 해서 예. 검찰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네. 어제 치열한 변론이 오고 갔다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어제 바로 신문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제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판사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들이 많고요. 예. 그게 바람직하긴 하죠, 사실은. 네. 신속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어차피 어제 하나, 오늘 하나 큰 차이는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하루 차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 내일 징계위원회 결정 네, 네. 나온 날짜랑 비교해 볼 때. 예. 어떤 결정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서부 변호사님께서는. 결정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건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각돼야 된다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거로 회귀하느냐, 예. 앞으로 미래로 지금 나아가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다니. 예. 너무한 거 아니냐? 네네. 또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장관 찍어내기 하고 이게 과거에 그런 비슷한 거 아니냐? 정권이 어떤 개입해서 예. 수사의 중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 판사 사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 이게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고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보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여러 번 예. 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선언해야 된다. 네.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 변호사님의 그 판단으로는 윤 총장의 요청, 그러니까 직무 복귀시켜달라는 이 요청은 기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요, 윤 총장을 향한 판사 사찰 의혹 제기를 위해서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뭐 법사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이 뭐 종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이게 또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두고 예. 판사를 움직인다, 판사에 대한 정치 공작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예. 잘못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은 오히려 비밀리에 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예. 비밀리에 아는 판사를 통원해서 또는 법원장이나 또 윗선을 통원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 공작이나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그런 발언들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는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입장을 이런 구태의연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단호한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법무부에서 그 검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감찰위원회 또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 긴급 소집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이걸 또 정지시켜달라,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이런 또 요구가 오늘 비각이 되느냐 아니면 인용되느냐, 이 결정이 날 텐데, 또 이거와 함께 또 이제 이 감찰위원회에서도 어떤 또 의견을 모을지, 이것도 사실 내일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위원회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닌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예. 법원의 결정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까지 굳이 할 필요 있었느냐, 예. 이런 거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예. 설령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직무정지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다라는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예.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나오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과 충돌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감찰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사실 감찰위원회가 원래 지난달 초에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원래는 이제 감찰위원회 소집이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 선택사항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찰위원회가 스스로 이제 어떤 긴급 소집을 해서 이제 지금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감찰위원회는 시당초 이제 감찰에 대한 예.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감찰 단계를 넘어서서 네. 구체적인 징계로 나아가는 단계에
라서 네. 예. 실제로도 그게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오늘 감찰위가 어떤 뭐 결론을 내든 간에 내일의 징계위원회 뭐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큰 뭐 결정적인 역할을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예. 예. 자 이제 뭐 내일로 다가오는 이제 징계위원회 뭐 어떤 뭐 징계가 내려질지 그 수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은 기본으로 이제 예. 포함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네. 예, 그 중에 한 명은 심재철 지금 현재 검찰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예. 뭐 변호사나 이런 민간인 중에 예. 법무장관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만 그 장관님은 아마도 그 징계 청구자이기 때문에 아마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뭐 이 징계위에서 아무래도 중징계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어떻게 좀 하십니까? 네, 중징계는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해임 네. 의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 판사 사찰이라는 게 뭐 문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여러 차례 지속돼 왔고 또 검찰총장이 관심 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직 처분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 처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직 처분 가지고는 이런 윤 총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징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특히 해임으로 의결되는 게 맞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자꾸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를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징계 사유, 특히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사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사와 관련 없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것과는 또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권 측에서는요. 여권 쪽에서는 뭐 심지어 만약에 그 윤 총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이나 뭐 면직 같은 이런 중징계가 아니고 그 이하 뭐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비교적 그 해임보다는 밑에 있는 수위의 어떤 징계가 결정이 난다면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을 뭐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벼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언론에서나 또는 윤 총장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키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징계 과정들은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태, 소위 말하는 이제 관행이라고 불리는 자꾸 관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마치 공판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짚고 시정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 장관과 함께 일단은 명시적으로는 윤 총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간을 보면 또 최 장관도 나중에는 사퇴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이 답변으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 후사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식석상에서요. 네. 자, 이 발언의 뜻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우선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예. 지금 현재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의 이익,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의 기득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예.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지금 축소되는 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태를 이제 제시하시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 워낙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또 검찰 조직의 안정을 취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제스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